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5일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흑인 주민에게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미네아폴리스에 거주하는 46세 흑인입니다. 지난 25일 저녁에 동네 슈퍼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고서 20불짜리 지폐를 지불했는데 가게 주인이 받아서 보니까 위조 지폐인 것 같아서 911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밤 8시 1분이었고 상점 주인은 당시 플로이드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나중에 진술을 했습니다. 7분 후에 2명의 경찰이 나타났고 당시에 플로이드는 차 안에서 다른 2명과 앉아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플로이드에게 다가가서 총을 겨누면서 두 손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당시 총을 겨누었던 경찰관에게 왜 총까지 겨누었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경찰관은 플로이드를 차에서 끌어냈는데 그는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상당히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고 경찰관은 그에게 위조 지폐를 퍼뜨리는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시도했는데 그는 버팅기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폐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경찰차에 타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었겠죠. 자, 바로 이때 이 사건의 주인공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렉 셔빈 44세의 나이인 경찰관입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플로이드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더 많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해서 SNS에 퍼뜨리게 되었고 우리들도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엎드러진 상태였고 이 경찰관 데렉 셔빈이 왼쪽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었으며 플로이드는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은 경찰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정확히 8분 46초간 그렇게 플로이드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미 6분 정도가 경과했을 때 그는 정신을 잃은 상태라서 반응이 없었고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관에게 그만하라고 플로이드의 상태를 제발 확인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쇼빈에게 맥박을 체크해 보라고 설득을 한 결과 오른손목의 맥을 짚어보니까 전혀 맥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 셔빈은 8분 46초가 될 때까지 발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8시 27분. 셔빈은 플로이드의 목에서 발을 떼고 일어났지만 플로이드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엎어져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1시간 후 병원은 그가 사망했다는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1차 검시 결과 놀랍게도 질식이나 목조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당국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질식, 어느 정도의 목조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주요 질식이나 목조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말하기를 플로이드가 이미 심장이 안 좋은 상태였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그의 몸속에 알코올이 있었을 가능성과 또 경찰관의 제압으로 인한 부담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빈 경찰관은 금요일에 third degree murder 그리고 second degree manslaughter 이라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murder 하고 manslaughter 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manslaughte라고 하면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운전을 할 경우에 운전자가 상대방을 치려고 일부러 계획하지는 않잖아요. 실수로 한마디로 과실치사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게끔 한 것인데 그것이 이 경우에는 second degree 과실치사에 해당이 된다는 기소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third degree murder는 여기서 murder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획한 살인입니다. 살인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살인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murder라고 하죠. 근데 그 murder가 여기서는 third degree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 내용을 가지고 기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죽은 플로이드의 가족들은 왜 1급 살인이 아니냐, 왜 first degree murder가 아니냐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나머지 거기 또 모두 4명의 경찰관이 있었는데 플로이드를 그 샤빈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은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시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략 미국의 3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평화 시위이지만은 최근에는 폭력 시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도시에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도시에서 이미 약탈과 방화 등이 일어나고 자동차와 빌딩 등이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또 고무탄환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먼저 LA시의 경우를 보시면요.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한데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내셔널 가드를 발동해서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예비군을 출동 가능한 상태로 대기시키고 있고요. 이미 도시 전체가 오후 8시에서 새벽 5시 30분까지 통행 금지 상태인데 이미 여러 개의 상점들이 약탈당했고 간판들이 불에 탔으며 경찰은 고무탄환을 발사하고 몽둥이로 제지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LA 시장 에릭 걸세리는 1992년 라드니 킹으로 인한 LA 사태 이후에 처음 보는 격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에는요. 20대가량의 경찰차가 이미 불에 탔고 수십 명이 체포되었으며 시카고의 경우에는 오후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은 시위대가 경찰서 건물에 물병과 오줌물 외에 각종 이상한 것들을 투척한다고 하면서 폭도들의 폭력에 진저리가 쳐진다고 말했습니다. 아틀란타의 경우에는 시위대가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도
거리에 남아서 건물과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미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미네아폴리스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폭력 시위가 보였습니다. 700여 명의 내셔널 가드가 경찰을 도와서 통행금지와 더불어 사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벌써 이틀째 상당수의 시위대가 백악관 밖에서 내셔널 가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다가 밤이 되면은 폭력 시위로 돌변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명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이 발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의 경우는 13명의 경찰관이 다쳤고 최고 35명이 상점을 약탈하거나 경찰차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훼손시키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다른 도시들과 더불어서 마이애미, 포틀랜드, 켄터키주의 루이빌 등 여러 도시에 밤 시간 동안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도시가 폭력 시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경우에는 셰리프인 크리스 스완슨 씨가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의 몽둥이와 헬멧을 땅에 내려놓고 시위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포옹과 하이파이브를 그들과 나누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걷자라고 요청을 하자 그 요구에 응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을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폭력과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고인이 된 플로이드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닌 치유이며 혼돈이 아닌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노한 폭도가 휘젓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이미 미국은 많이 피폐해졌는데 여기에 이번 사태까지 겹쳐서 모든 미국 시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정부나 시민이나 모두 자숙하고 겸손해져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 또 이번 폭력 사태를 지내시면서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